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산재 과실 비율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산재 자체에서는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가 끝나고 나서 나한테 가해 행위를 했던 불법 행위자 또는 나를 고용했지만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나의 사업주를 상대로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는 그때 비로소 산재 과실 비율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과실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오늘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과실 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고 유형입니다. H빔이 떨어져서 상해가 발생한 사고, 사고 경위입니다. 회사 소속 A 근로자, 피재해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입니다. 이 A 근로자가 H빔을 지게차에 싣고는 피재해자가 있는 블라스팅장 입구로 들어옴. 여기서 이제 블라스팅장이 뭐냐면 왜 요즘에 오래된 물건들 복원하기 이런 것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원을 할 때 보면 오래된 물건들에 녹이 묻어 있으면 그 블라스팅기에 넣어 가지고요. 모래알 같은 것들을 고속으로 쏘게 되면 그 고속으로 나가는 그 모래알이 이제 샌드라고 하는데 그것이 녹을 쳐가지고 녹을 떨궈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블라스트 작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 곳을 블라스팅장이라고 하고 이 피재해자도 이 블라스팅장에서 블라스팅공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렸네요. 피재해자는 위 H빔이 무질서하게 적재될 경우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신호로 위 지게차를 유도하고 있었는데 블라스팅장 입구에 있는 높이 15cm의 문턱이 있는 곳에 이르러 위 지게차 위에 실려있던 H빔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해자는 우측 경골 근위부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대퇴골 외과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고 합니다. 우선 사업주의 잘못입니다. 업무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회사의 피용자인 A는 당시 내리고 있던 비 때문에 H빔이 지게차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지게차에 싣던 H빔 운반량보다는 줄여서 운반하거나 지게차에 적재된 H빔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라고 봤네요. 결국은 누구의 잘못을 사업주의 잘못으로 봤습니까? 즉 나와 같이 일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다른 근로자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그게 결국은 사업주의 잘못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안전교육을 못 받았거나 그 사람이 부주의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른 동료의 잘못 자체가 사업주의 잘못이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피재해자 잘못은 무엇일까요?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음. 피재해자로서도 지게차를 유도하게 되었으면 H빔이 지게차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게차에서 멀리 떨어져서 유도를 하는 등 그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지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떨어지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으로 봤을까요? 피재해자 25%, 사업주가 75%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내가 입은 손해액에서 75%를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산재에서 받은 각종 급여가 있다면 다 공제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H빔이 미끄러져서 근로자를 치고 그래서 상해를 입는 사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산업재해는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사업주가 이것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을 보존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를 가해한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해놓지 않으면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나서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할 때 매우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가 발생하면요, 근로자 본인께서는 치료에 전념하신다 하더라도 꼭 가까운 가족분들께서는 법적으로 나중에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